안녕하세요. 노키아 최성남입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스마트 팩토리에 왜 프라이 5G를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로 이제 고객 사례와 동향, 그리고 저희 노키아에 준비된 솔루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저를 포함해서 노키아 벨랩에 계신 유경수 박사, 그리고 5G 전문가이신 안철주 박사님 포함하여 3인이 공저로 한 기업의 DX와 5G라는 이 추천 도서, 5프롬의 추천 도서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는 저희가 여기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고 하실 수 있도록 같이 상호 저희가 참여하는 형태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퀴즈를 드릴 텐데, 그거를 응답하신 거에 따라서 세 분을 선정해서 이 책을 배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다들 접속하신 그 PC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어 주시든지, 여기 menti.com으로 접속하셔가지고 여기 방번호 3284-3642 치시면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속하셔가지고 라이크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실 때 아이디는 이메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 확인을 해서 제가 이메일로 저 책을 세 분에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크가 4분 들어왔습니다. 참여 부탁드리고요. 15분 되면 제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 이메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네, 15분 되셨네요. 연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키아 하면 떠오르는 말들을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점수랑 상관이 없고요. 그냥 써주시는 말이 되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노키아 하면 떠오르는 단어 3가지를 써주시면 여기에 입력하신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한번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이메일을 써주신 것 같네요. 휴대폰, 그렇죠. 저희가 20세기에 노키아가 휴대폰 비즈니스를 했었고요. 21세기 들면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5G LTE 기지국 장비, 통신사 장비들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유럽의 핀란드에 이제 본사가 있습니다. 망했다라고 쓰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건재하게 훨씬 더 재기해서 비즈니스를 아주 잘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솔루션 벤더 맞고요. 네네. 맞습니다. 참여 감사드리고요. 본 프레젠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잘 들어주시면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나중에 퀴즈로 짧게 아주 쉽게 이렇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나이키 다들 아실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이게 바뀜에 따라 흘러감에 따라서 사실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쟁 상대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나이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기존 경쟁 상대들은 리복이나 아디다스 같은 신발 메이커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진행하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위핏이라는 게 나오면서 닌텐도가 나이키의 경쟁사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다시피 모두들 밖에 나갈 필요 없이 홈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나이키 입장에서는 신발 메이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이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위핏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신발이 좋아요. 신발이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허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로 이제 광고를 했었는데, 위핏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광고가 바뀌었습니다. 기술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따뜻한 햇볕을 보셔야 되고, 바람을 쐬셔야 되고, 즐거운 사람들의 얼굴을 보셔야 되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가 바뀌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업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5G가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에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 전략으로 채택한 것이 인더스트리 4.0이 되겠습니다. 이미 올해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고수준으로 Enhanced Industry 4.0로 간다라고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이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 WEF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챗GPT를 포함해서 다양한 IT 기술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IT 기술들, 증강 기술들, 대규모 IoT 기술, 그리고 사람을 오그멘티드해서 증강시켜주는 기술, VR 기술, 그리고 로봇 기반의 자동화 기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산업 현장에 적용이 되면서
기존에 지금까지 왔던 인더스트리 4.0이 더 고도화가 되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소요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수십억 이상의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의 가장 큰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가운데 있는 사설 모바일 네트워크라는 부분입니다. 이 5G 기반의 사설 모바일 네트워크가 전제가 되고 다양한 기술들을 했을 때 이 효과들이 100% 이렇게 발휘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글로벌 카벤더입니다. 우리 한국의 이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글로벌 4대 카메이커입니다. 이 카메이커들의 경쟁사는 어디일까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항상 다들 이제 지금 전기차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를 이제 많이 떠올리십니다. 그렇지만 테슬라와 다른 측면에서 기술이 바뀌면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경쟁하는 분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회사가 핵심 기술의 경쟁 상대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올 2월 달에 이제 기사가 났던 부분입니다. 쿠팡입니다. 대구에 풀필먼트 센터를 대규모로 만들어서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 로봇이 실제 여러분이 주문하신 쿠팡의 배송 물품들을 사람이 아니라 무인화로 자동으로 모든 것들을 픽업해주는 그런 무인 자동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다양한 웨어하우스의 짐들을 이 로봇이 고객이 주문한 10가지라면 10가지를 하나씩 집어서 왼쪽에 파란색에 있는 배송 박스에다가 갖다 넣어주는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100% 무인화를 했는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보시다시피 QR코드가 있고 와이파이로 통신을 하면서 명령을 내리고 컨트롤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켓 배송이 아니고요. 아마 쿠팡의 로켓 배송이 익숙하실 텐데 쿠팡에서 제트 배송이라고 해서 쿠팡에 이제 오픈마켓으로 들어와 있는 이 셀러들한테도 쿠팡 로켓 배송처럼 당일 배송, 이길 배송을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러들이 이 쿠팡 풀필먼트 센터에 자기들 창고를 가지고 거기다 물건을 쌓아두기만 하면 주문이 들어오면 아까 보셨던 그 로봇이 바로 자동으로 픽업해서 당일 또는 그 이 길로 배송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들이 실제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자동차의 핵심 기술과 같이 컨플릭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제조가 물류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현재 BMW가 기존에 지금까지 100년 넘게 포드가 발명했던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이러한 제조 시스템을 버리고 벨트리스 생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방식은 사실은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고정된 형태의 제품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벨트를 없애게 되면 HB를 가지고 자유롭게 그런 제로임 라인들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면 다양한 형태의 차량들을 소량 다품종 생산하는데 이 시스템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BMW뿐만이 아니라 모든 카벤더 업계들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가장 효율적인 부분은 마이크로 팩토리라고 하는 이제 앞에 아랫단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미 모든 자동차 업계들은 연구 결과로 이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2대의 조립 로봇이 고정형으로 되어 있어 조립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퀴부터 시작해서 15,000개, 전기차는 15,000개에서 2만 개 부품이 있는데 그런 부품들을 다 조립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품들을 1번부터 15,000번까지 또는 2만 번까지 차례대로 AGV들이, AMR들이, 로봇들이 갖다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를 조립하는 속도는 뭐에 비례할까요? 당연히 조립하는 이 로봇의 속도에 비례하겠죠. 이 로봇이 빨리 조립한다라고 하면 AMR, AGV도 그만큼 빨리 이제 부품들을 갖다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라이벌이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스타트업인데 상용 전기차 스타트업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차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여기 지분 투자를 하느라고 1,3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차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서 시총이 3조가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혁신적인 기술로 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셀을 가지고 100가지, 1000가지의 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존의 차 생산 방식보다 시간보다 훨씬 더 짧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차도 나오지 않은 이 스타트업이 3조의 시총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국내 대표적인 카벤더의 현대차도 이 시류에 함께 편승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단에 HMGICS라고 현대모터그룹 이노베이션 센터 싱가포르라고 싱가포르에 이런 데모 팩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가시면 차 전시장이 있고 2층이 위에 보이시는 사진과 같은 셀 팩토리 형태의 자동화된 그런 차 조립 라인들이 데모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들이 1층에서 주문한 차가 2층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앱으로 내 차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차의 부품이 15,000개다. 그러면 15,000개 중에 5,000개가 조립이 됐네. 10,000개가 됐네. 14,900개가 됐네. 100개가 남았으니까 이틀 후에 차가 나오겠구나. 이틀 후에 방문을 하면 이 차가 3층의 옥상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타서 옥상에서 한 바퀴 돌고 바로 도로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대에서는 메타플랜트라고 해서 미국 조지아에 만들고 있는 전기차 공장 라인업도 새로운 미래의 그런 스마트 팩토리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물류, 아까 이제 물류 창고에서 그런 자동화된 로봇들이 그런 파트들을 가져다 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지금 제조에서 컴플릿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이 무선망이 되겠죠. 무선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로봇들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쓸 수 있는, 고려할 수 있는 기술들이 와이파이나 통신사의 5G, MNO는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통신사의 5G,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프라이빗 5G, 5G 자가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단 커버리지 측면에서 이제 프라이빗 5G와 통신사 5G가 와이파이 대비해서 월등합니다. 그 이유는 와이파이는 공용 주파수 ISM 대역이라고 해서 2.4기가 5기가 대역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제한이 250mW 이하로 이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통신사 5G 60W까지 쏠 수 있고요. 프라이빗 5G 국내에서 15W까지 쏠 수가 있습니다. 60배나 더 세게 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AP를 한 개만 놓고도 훨씬 더 많은 영역들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산업 현장에 가게 되면 실제 다양한 유스 케이스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유스 케이스가 요즘 영상을 기반으로 AI로 자동화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통신사 5G가 사실 이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통신사 5G 같은 경우에는 사실 LTE 때부터 초고속 인터넷을 위한 형태로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고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든지 인스타그램에 페이지를 본다든지 이런 컨텐츠를 인터넷에 다운로드 받아보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고 업로드 하는 데는 병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메가를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영상 기반의 유스 케이스를 적용하기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라이빗 5G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와이파이를 또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을 하시는데 와이파이를 AGB나 AMR에 적용을 했을 때 가장 이슈가 레이턴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핸드오버가 느린 부분도 있고 이런 AGB나 AMR이 집중으로 이렇게 모였을 때 통신이 끊어지거나 레이턴시가 15초 이상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G는 이런 부분들이 100ms, 20ms 이하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고속으로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맥상에서 와이파이 기반으로는 사람이 걷거나 뛰는 속도 이상으로 갈 수가 없는데 5G를 하게 되면 수백 킬로 이상의 속도도 지원을 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신뢰도 측면에서도 5G 장비는 통신사 캐리어 그레이드 형태 장비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신뢰도가 6-9 이상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5G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지국 장비를 또한 이중화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라이빗 5G는 랜의 라스트 마일로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 5G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5G를 가지고 기업 현장에서 쓰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허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파수 사용료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씀에 따라서 발생하는 돈에 대한 부분이 또 그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에서는 기업용 5G 요금제가 이렇게 종량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 되어 있는 데 같은 경우에 한 달 기준으로 200테라 되는 경우 1억 3,200만 원을 낸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쓰게 되면 돈을 그만큼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200테라가 엄청 큰 용량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4K 카메라를 가지고 저희가 작업 현장에 작업자가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구역에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유스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4K 카메라 10개를 만약에 설치했다고 치면 4K 카메라 하나 기준으로 16메가의 스루풋이 필요합니다. 업로드를 해야 되고요. 이게 10개를 설치했을 때 24시간 3600초 30일 동안 한 달 동안 한다라고 하면 414테라가 발생을 합니다. 그 말은 한 달에 2억 6천만 원을 4K 카메라 10대에 대해서 통신사에 내야 된다는 것이죠. 쓸 수가 없겠죠. 이렇기 때문에 기존의 통신사 5G로는 기업에 다양하게 활용하기에 제약이 있었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WEF에서도
5G 자가망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슈밥 교수님이신데 이 부분이 바로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로운 세상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말 소개드렸던 어라이벌이라고 하는 전기 상용차 스타트업이 떠오르시죠. 만약에 거기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가 매물로 나왔던 쌍용차 인수하려면 시총이 3조니까 인수하고도 남았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기술이 바뀜에 따라서 이런 제조, 스마트 팩토리 쪽도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강자들을 깨뜨릴 수 있고 M&A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보시게 되면 지난 15년 동안 여기 CEO 카운실이라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 GDP 비중으로 보면은 물리적 산업이 70%, 디지털 산업이 30%밖에 안 되지만 ICT 투자는 디지털 산업이 2배 이상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년 동안 생산성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봤더니 이쪽에 디지털 산업, ICT 투자를 많이 했던 디지털 산업들은 연간 생산성이 2.7%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조업들은 0.7%씩 늘어난다는 거죠. 2.7%씩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계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생산성이 10%였는데 그 다음에 2.7%가 되는 거죠. 거기서 다시 2.7%가 되니까 15.4가 아니라 16% 정도가 되는 거죠. 거기서 다시 2.7%가 되면 19%, 20%가 되는 겁니다.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15년 동안 되게 되면 2배에서 3배 이상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산업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디지털 산업에 먹히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산업들도 WF의 보고서처럼 새로운 기술들 도입해서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ICT 투자 볼륨들이 파이가 엄청 커지게 되고 원래 GDP 몸집 볼륨대로 7대3으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키아에 있는 벨랩에서는 이것을 3대7에서 7대3으로 ICT 투자가 바뀐다, 뒤집어진다라고 해서 빅 인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되게 되면 그 핵심에 있는 5G 자가망의 시장이 통신사 네트워크의 2배가 되는, 통신사 네트워크가 700만 개 기지국이 있는데 1400만 개 기지국이 산업 현장에 설치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은 곳이 1000만 개가 들어가는 산업용 제조 쪽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키아의 벨랩에서 이것들의 효과를 실제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생산성, 효율성, SPE, Safety, Productivity, Efficiency 관점에서 분석을 했는데 그랬더니 제조 쪽이 가장 효과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된 스마트 팩토리 쪽이죠. 그래서 11배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물류 쪽, 항만, 부두 쪽을 가지고 했더니 9배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고요. 농업이 6배, 마이닝이 5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조 쪽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 금방 11배까지는 아닐지라도 정성적이 포함돼서 11배니까 정량적인 부분만 프로덕티비티하고 이피션시만 하더라도 4배, 5배를 올릴 수 있다는 게 금방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살 5G의 글로벌 구축 추세, 로컬 라이센스가 이미 나와 있는 나라가 이렇게 많습니다. 파란색으로 됐나?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에 나왔죠. 우리나라는 사실 글로벌리 보면 가장 늦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 라이센스가 아니더라도 통신사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스펙트럼을 빌려서 할 수 있는 나라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퀴즈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접속하셨던 이 화면 잠깐 보시고 내용을 보시고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먼저 쓰시면 점수를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수준의 인더스트리 4.0을 위해서 5G 기반의 4살 모바일 네트워크가 필수라는 보고서를 출간한 단체, 아까 나왔었죠. 영문 알파벳 3글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 후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WEF 되겠습니다. 다 맞추셨네요. 대단하시네요. 참석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일단 뒤에 또 한번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겠습니다. 아까 4K 카메라 예시를 드렸죠. 기존 통신사를 이용할 때 월 2.6억
돈이 나간다고 몇 대 했을 때 2.6억이 나갔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그 몇 대 숫자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7분 참석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벨랩에서 사례 연구를 했더니 프라이 5G 도입을 했을 때 효과가 가장 컸던 산업 분야, 물류, 제조, 농업, 광업 중에 어디였을까요? 네, 제조 맞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요거는 다음 문제, 이따가 뒤에 진행하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G 글로벌하게 이렇게 구축이 되고 있고요. 노키아가 지금 글로벌하게 5G LTE 자가망, 기업용 자가망 현재 기준으로 595군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글로벌 벤더들, 카벤더들 대부분 있고요.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해외에는 이미 LTE 때부터 이런 시장들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LTE가 80% 정도 되고 NSA가 5%, 지금 5G SA가 이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키아는 LTE 때도 군이라든지 국내에 군이라든지 PSLT나 이런 특수 분야에 이미 레퍼런스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5G SA로도 특화망으로도 4군데의 레퍼런스를 확보를 했습니다. 글로벌 케이스들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첼렉이라고 터키에 있는 그런 세탁기 제조 회사인데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AGV를 가지고 자동화하는 부분들을 와이파이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AGV 몇 대를 가지고 했을 때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시면 초록색 불이 켜진 게 AGV인데 이 AGV가 위에 세탁기 몸체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하우스에 있는 이 세탁기 몸체를 실어다가 컨베이어 벨트까지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대 가지고 와이파이 AP를 깔아놓고 쭉 테스트하니까 잘 되니까 AGV를 10대, 20대를 넣었더니 가다가 통신이 안 돼서 서고 다른 길로 가고 먹통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AP를 튜닝을 하고 더 달고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10대, 20대 되는 AGV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결국 터키텔레콤의 LTE 주파수를 받아서 빌려가지고 프라이빗 LTE로 자가망으로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42대의 AGV를 현재 사설 LTE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비디오 어널리틱 기반의 유스 케이스나 다양한 형태 로봇 기반의 자동화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와이파이를 활용하다가 프라이빗 LTE로 넘어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키아의 이제 저희 또 자체 공장도 디지털 트윈을 아주 잘 구성해 놓은 쇼윈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키아의 오울루라고 노키아 중부지방에 있는 이 도시에 저희 핀란드에 저희 노키아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5G LTE 기지국 장비들을 제조하는 라인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제조 라인들이 모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고 블럭처럼 모듈 형태로 공정 라인이 되어 있고 이것들을 연결하는 통신 라인들이 다 무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정들을 재배치하는 게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플렉시블 레이아웃 체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바꾸는데 단 하루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주 한 번씩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주에 한국에 KT에게 보낼 5G LTE 장비를 만들고 그리고 주말에 라인을 바꿔서 다음 주에는 미국 AT&T에 보낼 그런 5G LTE 장비를 만들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바꿔서 또 일본 NTT에 보낼 장비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하나의 라인을 가지고 1년에 52개의 품종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다양한 5G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들을 서로 분리시켜주고 그리고 품질들을 보장해주는 이런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저희 노키아가 공급하는 매니지 서비스 형태의 엔닥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액세스 포인트가 이중화가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AP를 이중화해서 항상 2개 이상의 AP를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서버가 로컬에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내부 공장 투어를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효과가 있는 물류 쪽의 사례입니다.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 물류센터고요. 여기도 이제 700개의 AGV를 가지고 와이파이 기반으로 이 물류 창고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와이파이 기반의 AP가 너무 많고 그리고 간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장애가 너무 많고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대응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와이파이 대역에서 LTE를 구성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멀티파이어 LTE 언라이센스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가지고 적용을 했더니 테스트를 했더니 동일한 5기가 대역을 사용하지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100개의 AGV를 가지고 비면허 대역 기반의 사선 무선 네트워크 LTE망을 구성해서 테스트를 했고 나머지 600개도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G의 가장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제조 쪽은 아니지만 또 다른 사례인데요. 오토바이 경주 트랙에서 실제 이 오토바이 운전하는 드라이버들의 머리에다가 그 카메라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하는 그런 사례가 케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속으로 자동차를 테스트하는 주행 트랙이나 이런 데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유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저희가 유스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키아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5G 특화망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키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구축형 솔루션. 기존에 통신 장비나 서버 같은 거를 사서 직접 구축하는 것처럼 5 장비를 코아와 란 쪽 장비를 사서 직접 구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것들이 노키아가 매니지 서비스로 해드리는 형태의 엔닥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구축형 솔루션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클라우드형 저희가 노키아가 매니지 서비스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아와 유심, 사용자의 트래픽은 다 로컬에 있어서 자가망으로 구성이 되고 VPN으로 저희 노키아 센터에 연결돼서 노키아가 원격에서 운영만 해드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쓰시기만 하면 되는 유심 등록하고 프로파일 등록해서 사용만 하시면 되는 아주 플러그 앤 플레이 형태의 용이한 그런 맞춤형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믹시라고 하는 저희 이제 엣지 어플라이언스가 제공이 되고요. 여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키아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노키아 에코 파트너들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엔닥 플랫폼을 가지고 글로벌 통신사들인 AT&T나 버라이존, 보다폰, 그리고 IBM의 IT 아웃소싱 부문이 분사한 킨드릴에서 이걸 가지고 글로벌하게 특화망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란 쪽에 들어가는 이런 저희 장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노키아는 이 5G 특화망, 기업을 위한 5G 특화망에 대해서 원 디지털 플랫폼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5G 솔루션뿐 아니라 엣지, 어플라이언스 솔루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 전문가 서비스, 그리고 고객이 필요하는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드론까지 이제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 보셨듯이 전 세계에 주파수 스펙트럼이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나라들뿐 아니라 와이파이 주파수로도 자가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장비까지 라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사설 5G나 LTE망을 구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왜 Enhanced Industry 4.0, 고수준의 인더스트리 4.0의 프라이빗 5G가 돼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생산성, 효율성, 이피션시 관점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퀘스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습니까? 두 가지 퀴즈 드리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접속하시면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준비하십시오. 2023년 5월 기준으로 노키아가 공급한 5G LTE 자가망 고객의 숫자 몇 개일까요? 세 자리였죠, 아까. 100개, 250, 334, 595, 700개 중에, 현재 노키아가 기업, 자가망 숫자는 가장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 투표해 주셨네요. WEF, 엄청 빨리 하셔서 점수를 많이 획득하셨네요. 가장 먼저 하셨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와이파이를 적용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프라이빗 5G, 프라이빗 LTE로 변경한 고객 사례 두 곳 제가 아까 소개해 드렸죠. 두 군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네, 와이파이를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프라이빗 5G, 프라이빗 LTE로 했던 고객들. 네, 마지막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물류창고,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아첼릭이라고 하는 터키에 있는 세탁기 제조 라인, 이렇게 두 군데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WF님이 가장 먼저 답을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